네, 태평양이 문단 18회 두 번째 사랑방 치킨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 게스트로 그 개소주가 계속 함께 해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두 사람 다 그 좀비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좀비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간단하게 언급하자면은? 저는 이제 좀비물을 좋아하는데, 네, 좀비 영화나 뭐 드라마 몇 개 보긴 했지만, 그 좀비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진 못했고, 네. 그 제가 좀비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이오하자드로 시작한 거라서, 아하, 그쵸. 다들 아시죠? 그 이거 게임으로 시작한 오늘 거다 보니까, 이야기에 빠질 수 없겠죠. 그쵸. 네. 맞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좀비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음. 예, 레지던트 이블이죠. 영문으로 영어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바이오하자드 이걸로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서양 버전은 레지던트 이블 뭐 그렇게 나온 이렇게 거죠. 나오죠. 예. 명작 시리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럼 밀라 요보비치의 레지던트 이블도 뭐 중간 얘기가 나오겠군요. 안 나올 수 없죠. 나올 네.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한테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좀비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아,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장르적 재미가 있는지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좀비 영화는 기본적으로 원래 탄생이 호러 영화잖아요. 저는 공포 영화 좋아하고요. 네. 거기다가 원래 저는 이거는 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비 영화는 저는 B급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출발은. 네네네. 베이스가 B급 영화인데 B급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마이너 취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빠져들고 그리고 이 좀비 특유의 암울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맞아요. 예, 좀비 자체가 원래 일단은 느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지금은 뭐 뛰는 좀비도 있긴 하지만 뭐 원래는 느린 존재고 다른 호러 영화 뭐 괴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서운 괴물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실. 다른 막 유령들 같은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 보면은 막 괴물들 뭐 옛날이지만 뭐 나이트메어 헬레이저 뭐 엘리게이터 조스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무지막강한 막 심지어 우리나라 괴물도 막 엄청 강한데 좀비만큼은 유일하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일 그쵸, 개체로서 그쵸. 무섭지 않죠. 예. 단일 개체로 쓴 거죠. 그래서 다만 그런 좀비가 우리 호러 장르라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찌어찌 무찔러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 어떤 그런 거, 그죠? 한 발자국씩 터벅터벅 구름처럼 개떼처럼 몰려드는 숨막히는 이 답답함.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이 호러 영화, 아니, 이 좀비 영화의 장르적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괴물이 그렇죠. 좀비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굉장히 네. 효과적인 수단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장르로도 나오죠.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예. 좀비가 나오는 그런 장르도 있죠, 심지어.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 뭐 비슷합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벌어져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고 그 뒤에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관심은 물론 어떤 꼭 좀비 영화 아니더라도 많은 재난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뭔가 일상에 파괴되고 나와 같았던 인간이 끔찍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나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함으로써 오는 공포 같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예.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음. 어떤 특징이죠, 좀비 영화의. 그쵸. 그러니까 네. 좀비는 끔찍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럽지만 또 그런 걸 괴로워하면서도 그런 걸 또 들여다보고 싶은 게 또 인간의 욕망이자 본능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살이 썩어 문드러진 좀비가 인간을 잡아먹고, 또 그런 좀비를 게임에서 그 잡몸 처리하듯이 머리를 막 박살내서 막 제거하는 등의 어떤 오락적 쾌감, 장르적 음.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음. 그게 아마 그 조인 좀비 영화의 어떤 인기의 어떤 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분한테 계속 좀비 영화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 거창하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28일 후의 속편, 28년 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28주 후의 속편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28주 후의 속편이 있는데 28주 후는 거의 뭐 없는 영화 치고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28일 후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28일 후에 그 감독인 데니 보일이 또 복귀를 해서 직접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게 예. 중요하죠. 예. 그럼 스토리가 연결되는 건가요? 그때 탈출을 아니, 도모하던 그 주인공들은 나오지 주인공들이, 않습니다. 예. 그건 하지만, 예, 아니군요. 네.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죠. 예. 음, 그리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굉장히 좀비 장르 매니아 중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28년 후가 개봉한 거를 기념 삼아서 그 이름하여 최고의 좀비 영화 탑5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뭐 군가 탑5로 우리끼리 순위를 매겨봤듯이 각자 좋아하는 좀비 영화를 꼽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재미로 순위까지 매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게스트로 참여해주고 있는 그 개소주는 아무래도 그 갑작스럽게 좀 섭외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둘이서 그 순위를 논할 때 각자의 그런 그 의견을 자유롭게 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혹시 개소주는 재밌게 본 영화를 좀 좀비 영화가 있나요?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산행 재밌게 봤습니다. 부산행이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행. 한국인 하여튼- 정서에 잘 맞게.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28일 후를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네. 그 28일 후의 메인 테마 음악을 지금도 되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즐겨 듣는 음악입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이 떼지어서 달려가는 어떤 장면이든 그게 다 붙여놓으면 좀비 아포칼립스로 변해버리는 마성의 음악이죠. 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보면 알겠죠? 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 상업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이 좀비가 등장한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를 한 그 어떤 가치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네,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제가 그냥 한국도 좀비 영화, 우리도 요새 좀비를 좀 다루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서 한국 거 하나 넣어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부산행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좀비 영화가 많지는 않은데 드라마는 까지 끼면 조금 저기 킹덤도 좀, 예, 그쵸. 예, 그것도 다, 킹덤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다 최근의 일이죠. 결국 예, 그 예, 포문을 열어준 게 부산행이죠. 예. 맞아요. 그게 이 부산행이 저 우리나라 한국 좀비 영화사에 분명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저는 4위에 넣었는데요. 이게 일단 좀비 영화, 이게 A급으로 나왔잖아요. B급이 아니고. 이게 그쵸. 뭐 블록버스터죠. 배우들, 예, 예. 그죠. 블록버스터. 배우들도 A급 배우들도 나왔고, 공유모, 마동석 나오고, 그 다음에 정유미 씨도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 흐름은 사실 좀 평범합니다. 근데 다만, 액션적인 면에서 훌륭하다고 보고요. 이게 액션 영화 장르로 거의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리고 볼거리 많고. 그리고 좀비 영화치고 열차 씬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 열차를 메인 소재로 썼다는 점에서 그 점도 저는 좀 높이 사는 부분이고요. 이 오락적 요소만큼은 충분히 즐기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산행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맞는 순위를 찾다 보니까 4위에 제 4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부산행. 그렇죠. 그 아무래도 좀비조차도 마동석이 때려잡는 그런 요소가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기대가 되잖아요. 벌써 이게 액션 영화를 보는 팬으로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 좀비들이 그렇게 막 기차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매달려서 긴 좀비의 줄을 이뤄가지고 매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영화의 어떤 그 명장면? 대표적인 장면이죠. 네, 맞아요. 조금 첨언하자면은 저희가 본 좀비 영화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좀비, 탑 좀비 무비, 이렇게 영어로 쳤는데도 부산행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행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 넣지 않았어요. 예. 그거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민하다가 5위 넣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다가 포기를 했었는데요. 충분히 그 순위에는 들어갈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코벨의 그 선정 기준에는 엄격한 좀비 영화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그런 그거 느낌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추가적인 네, 네. 정보인데요. 부산행이 그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상업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어떤 최초의 좀비 영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전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뭐죠? 그게? 아, 뭐가 있죠? 2007년에 개봉한 GP506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혀 모르. 예, 전혀 모르실 거예요. 싹 망한 영화니까요. 아, 음. 천호진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예. 천호재 아저씨? 네네네. 아, 예, 예, 예. 그리고 그 군부대 GP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뭐 이미 오래된 영화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GP에서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부대원들이 몰살당해요. 음, 근데 이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도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사람들이 막 기억을 상실한 채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피부가 벗겨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음,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막 이성을 잃은 채로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좀비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좀비라고 언급되거나 그렇게 지칭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그런 영락 좀비 영화도 예, 많죠. 예, 아, 맞아요. 좀비이고요. 심지어 그 한 등장인물은 하반신이 잘려 나가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다가 총에 맞아서 막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많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상업 영화에서 등장한 최초의 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이걸 그렇게 뭐 잘 만든 영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폐쇄된 그 GP라는 방금 우리 군대 얘기도 하고 왔지만 GP라는 그 폐쇄된 공간의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곳에서 어떤 벌어지는 긴장감 같은 게 좀 괜찮게 묘사가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비는 그래서 제가 잘 맞아떨리죠.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라. 그렇죠. 원래 예. 그 공간이랑, 예,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영화들도 분명 그런 요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음. 간단히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예, 저의 5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부산행과 함께 그 뭘 5위로 올릴지 고민했던 영화인데요. 바로 2007년에 개봉한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예. 나는 전설이다. 네. 전설이다. 뭐 그 어떤 좀비 영화인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좀비 봤긴 영화죠. 봤는데. 따지고 그러니까 아, 일반적인 물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언데드는 물론 아니고요. 예. 음, 그것도 그 어떤 바이러스에 관한 거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 예. 그런 어떤 설정인 거고요. 결국 그 주인공 윌 스미스가 그 로버트 네빌인데 그 인물은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어서 감염이 되지 않았고, 그 외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나는 전설이다. 그렇게 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원래는 예. 뭐 그와 동명의 그 원작 소설이 그 원작이긴 한데 그 소설 자체는 그것과 좀 많이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음, 어쨌든 그렇게 그 혼자가 된 그 주인공이 반려견 샘을 제외하면 의지할 곳 없이 뉴욕에서 혼자서 숨어서 살아가는데요. 그 좀비들이 말씀드렸듯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낮에 활동할 수 없어요. 예. 음, 그래서 주인공은 밤에는 숨어 있고 낮에만 활동하는데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뉴욕시는 텅 비어 있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고 수풀도 막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런 수풀이 우거진 뉴욕의 적막한 아무런 인적이 없는 풍경의 묘사, 그리고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는 주인공의 묘사는 뭐 탁월하거든요. 그 묘사가. 예. 어, 예. 그래서 비록 그 후반부는 좀 이게 뭔가 싶은, 이먹미 싶은 그런 좀 맞아요. 좀, 예. 예. 좀 그런 전개라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요. 예. 어쨌든 그 중반부까지 주인공이 겪는 어떤 심리적 몰입감과 공포, 그리고 인적 없는 어떤 뉴욕의 모습, 그리고 멸망해버린 세계에 대한 묘사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5위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인상 깊게 봤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목이 엄청난 큰 반감이 왔었거든요. 나는 전설이다. 좀 건방져 보였나요? 아, 굉장히 예. 건방져가지고, 아, 이거 뭐야, 보기가 싫다고 막 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그랬는데, 예. 예, 영화를 어쨌든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그래도 막 그런 그 반감이 싹 해소될 만큼 재미를 주지도 않았다라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내용 자체가 잘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도 죽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좀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급이 딱 될 줄은 예상 밖이어가지고 5위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결말 부분 때문에 좀 평가가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그렇게 그 정도의 순위에 머물렀는데요. 그만큼 방금 말한 전반부에 대한 그 이게 묘사는 좋았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좀비를 좋아하는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혹시 개소준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봤습니다만, 네네. 그, 바라처럼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봐봐. 예. 깜짝 놀랐어, 예. 나도. 그래서 사실 그래요. 나는 전설이다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오미라고 했는데. 나도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난 좀비 알겠어요. 영화인가?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전설이다를 볼 때 느낌은 좀비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비 영화와 재난 영화의 어떤 그 경계를 뭐 엄밀히 따질 수는 없지만, 나는 전설이단 저는 오히려 재난에 가까운 재난 영화. 그러니까 음. 도시에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 어떤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난 영화로 치부하기에도 그렇게 특별히 재밌진 않았던. 그렇군요. 예. 저만 좋아했던 것으로. 예. 예. 바로 그냥 또 제가 또 사회를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 나의 오해는 안 들어보나요? 안 관심이 없는 들었군요. 건가? 안 네. 들었군요. 예, 관심이 그럼, 없다면 뭐 어쩔 수 아, 없지만. 제 오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의 오해를 들어볼까요? 예. 네. 뭐, 이렇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했으니까. 제 5위는 사실, 제가 부산행을 네. 들었던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 부산행은 4위입니다. 4위였죠. 예. 네, 4위입니다. 5위가 있습니다. 제 5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1위인데 이걸 제가 고민이 많이 했던 게 이거 1위로 넣어야 되는지 맞는데 아무도 제 생각에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우연찮게 본 거라서. 근데 제가 접한 좀비 영화의 진정한 클래식이고 명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뺄 수는 없으니까 또 순위에 넣어야겠다. 근데 뭐 그렇게 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5위를 선정했습니다. 이 조조 로메로 감독의 원래 좀비 영화의 데뷔시잖아요. 데이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인데 아, 1985년작이에요. 근데 저는 한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게 국내 미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친구 네. 집 놀러 가서 뭐 테이프가 있어서 이게 좀비 영화라서 빌려왔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근데 형이랑 저랑 좀비 영화 좋아해서 봤는데 완전히 충격적인 게 국내 미개봉한 이유가 너무나 잔인한 굉장히 어허. 고어한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좀비 영화 보면은 뭐 잔인한 장면 뭐 살점이 뜯어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뭐 그렇죠. 이런 게 편집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어. 당시에 기술적으로 나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뭐 드릴로 막 뇌를 막 찌르고 막 이런 것까지 여과 없이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비 영화라는구나 하면서 그 당시에 알게 됐어요. 이렇게 원래 그리고 뭐 이제 그 답답함 특유의 그리고 뭐 절망감 이런 거를 충분히 느꼈고 우리 혹시 스너프 필름이라고 예, 예. 아시죠? 스너프 알죠, 필름 알죠. 예. 막 그거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게 그쵸. 되게 예. 잔인하고 그런 느낌은 그런 수위거든요. 근데 그런 수위인데 뭐 스토리는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잔인했지만 좀 볼 기회가 없어서 한 번 더 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저의 좀비 어떤 영화의 기준과 세계관을 모든 것을 열어준 중학교 때 중1 때였는데 영화를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영화 데이 오브 더 데드를 뽑았습니다. 시체들의 새벽이 아니라 다른 영화네요. 예. 뭐 3부작 중에 제일 마지막인가 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네,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가 따로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시체들의 낮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영화네요. 예. 데이 아, 오브 더 데드라고. 예. 아, 저도 몰랐던 영화입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예. 이게 국내 미개봉 됐으니까 볼 일이 없는 거죠. 저도 결국엔 불법적인 테이프로 봤겠죠. 그렇군요. 심지어 자막도 그냥 영어 없이 영어로 본 거예요. 근데 아, 이해는, 근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가 예. 됩니다. 예. 예. 근데 수위가 스너프 필름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가 보죠? 예. 그렇게 끔찍합니다, 진짜. 음. 어떤데 이런 게 영화라고 막 그런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네네네. 청소년학교였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충격이 더 컸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좀비 영화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클래식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건 한번 제가 한번 또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게 진짜 좀비 영화다.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솔직히 지금 이따가 얘기할 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좀비 영화는 조지 로메로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비 영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갑니다. 드디어 이제 코벨 했으니 아, 그렇죠. 예. 제가 아까 헷갈렸었는데요. 예. 저의 4위를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데드 스노우란 영화입니다. 데드 스노우. 아시나요? 제가 조사했을 때 그것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는 못 네. 봤어요. 네네네. 이거 아마 되게 B급 영화, 말 그대로 정말 얘기하는 바로가 얘기했던 B급 영화의 기준에 정말 부합하는 영화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이유가 노르웨이 영화입니다. 예, 노르웨이에서 만든 좀비 영화고요. 남녀 여럿이 뭐 여행을 왔다가 뭐 좀비들한테 끔살 당한다는 어떤 슬래셔 무비의 어떤 전형적인 전개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끌리는데요, 벌써. 예. 재밌습니다. 근데 네. 보다 보면 그 장르적인 그런 클리셰를 뒤트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수위만 보자면 이 영화도 꽤나 잔인합니다. 막 전기톱으로 막 몸을 썰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 막판에 이게 좀비와 이른바 맞짱을 뜨는데 경쾌한 음악이 깔리면서 막 신체 훼손이 막 유리 낭장한데 막 음악은 또 경쾌하게 깔려서 굉장히 어떤 특이한 느낌을 자아내고요. 굉장히 좀 골 때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오락적 요소가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오락적 요소가 꽤 아니라, 있습니다. 예. 아, 그냥 음울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병맛 분위기에, 예. 고하지만 병맛 분위기에 코미디적인 어떤 요소가 좀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좀 골 때린다고 좀 느꼈어요. 그 당시에도 우연히 보면서. 예.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골 때리는 점을 완성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좀비의 정체입니다. 예. 정체가 있어요, 좀비가? 좀비인데 특이한 좀비들이에요. 뭐죠? 바로 나치 좀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군이 좀비가 되어서 동면을 하고 있다가 주인공들이 어떤 깨워버린 설정인데요. 그렇게 독일군 좀비들이 그렇게 축적해놓은 어떤 보물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 주인공들을 어떤 공격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이 영화를 어떻게 봤죠? 뭐 돈 내고 봤나요? 아니면은 뭐 저도 극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아니요.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고요. TV에서 봤는지 아니면은 TV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저작권 반 말아먹었던 시절에 다음 팟인가 TV 팟이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스트리밍을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제 기억하기로는. TV로 좀비 영화를 제대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도 우연히 정말로 틀었다가 우연히 가서 본 영화였고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 영화를 봤다가 굉장히 뜬금없는 설정, 나치 좀비라는 뜬금없는 설정, 그리고 꽤 수위 높은 고어, 하지만 골 때리는 전개 등으로 낄낄거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예. 이게 2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편밖에 못 봤는데. 예. 나름 흥행을 했군요. 그리고 3편도 뭐 맞는다는 말은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비교적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같은 경우에는 좀비 영화를 좋아하니까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이긴 합니다. 예. 뭐 넷플릭스 한번 뒤져보고 싶네요, 지금 벌써. 저도 네.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하면 너무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비 영화는 특히나. 네네. 아무래도 좀 B급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3위를 바라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예. 3위, 이제 뭐 이야기거리 3명 다 본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28일을 선정했습니다. 28일 후. 그렇습니까? 네, 28일 후. 28일 후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러닝 좀비. 그러니까 달리는 좀비를 처음 본 게 28일 후였던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거의 패러다임을 바뀐 거죠. 좀비의 맛이 터벅터벅 느리게 다가오는 엄습하는 그런 공포감, 답답함 막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숨 막히는 거의 더 빠른 것 같아요. 막 그죠? 그런 좀비들이 등장했다고. 근데
거기에 아까 그 음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영화는 강렬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속도감이 있었던 거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음악을 들으면 저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러닝 좀비의 등장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 아무도 없는 런던 시내 씬인가요? 아, 명장면이죠. 네. 예, 그 장면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뭐 스토리는 제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데니 보일 감독 맞죠? 데니 보일이 네, 데니 보일.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잘 찍어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마지막에 거의 도피처 찾듯이 간 곳이 뭐 이제 군인들 같은 친구들이 막 그들을 깨어내서 뭐 그런 장소잖아요. 무슨 섬 같은 그런 장소인데 그렇죠.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이제 크게 벌려놨다가 마지막에 규모가 작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이건 것 좀, 같아요. 네. 예, 이게 마지막에 결말을 갑자기 이렇게 작은 곳에서 뭔가 실마리를 풀려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좀 별로였어가지고 근데 그거 빼고는 마무리 좋았고 같은 이유로 조금 하나만 덧붙이면 월드 워 Z 제가 순위 안 났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거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영화죠. 훌륭한 블락버스터 좀비 블락버스터 영화잖아요. 영화죠. 맞습니다. 예, 네. A급으로 나온. 근데 월드 워 Z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규모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일을 크게 벌렸다가 마지막에 랩에 들어가서 막 잉잉잉잉잉 막 이런 저는 그래서 저는 네. 일을 크게 벌렸으면 거기서 마무리 줘야지 왜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어쨌든 그거 빼고는 좋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개소주도 28일로 봤습니까? 네. 아, 예, 봤습니다. 28일로 잘 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28일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8일로 개봉했을 때 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는 아니니까, 그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심도 있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약간 유흥거리로 그때는 볼 때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재미없는 좀비 영화가 맞습니다, 28일로가. 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28일후의 장점은 그 생존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전투와 생존이 있다면은 전투보다 생존에 완전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특히 그 군부대 갔을 때 군인들이 사실 어떤 본인들의 성욕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죠, 백방.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초반부터 어떤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어떤 그런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사실적으로 그 영화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관객이 좀 보기 편하게 심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 감독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극사실주의적으로 간 것 같다라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도 덤으로 너무 좋았고. 그렇죠. 네. 역시 아는 영화에 대해서는 평이 좋네요. 확실히.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할 것 같긴 한데 순위는 있진 않지만 그 바라가 언급한 월드 워 Z도 혹시 같이 봤나요? 아, 봤죠. 월더 제트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오락으로 써도 되게 재밌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오락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좀비의 진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뛰는 좀비 28위로 그러니까 월드 워 Z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서 군집되는 좀비를 처음으로 표현한 영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따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만 28일 후의 좀비들도 언데드가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살아있는 사람이 감염된 건데 월드 워 Z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인 걸 떠나서 심지어 신체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향상됩니다. 그 말씀하시죠. 군집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은 벽을 좀비들이 막 탑을 쌓아 올라가지고 넘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런 거를 좀 그렇죠. 그런 걸 뚫어줬죠. 어떤 그런 그렇죠. 건 좋긴 예. 해요, 사실. 예. 그런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B급에서 이제 A급으로 완전 메이저로 만들어줬죠. 그런 건 월드 제트 역할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월드 워 Z도 저도 고민했는데 뭐 순위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탑 10을 뽑는다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서 마무리가 좋았으면 탑5에 두 분 다 넣으셨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저도 진짜 브래드 피트가 연구실 쪽 갈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그쵸. 어떻게 그냥, 마무리 지려고 어, 여기까지 온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어, 들죠. 근데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음. 끝나버려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방금 말한 그 블록 되게 그렇게 막 스케일이 큰 공항이 막 나중에 간발의 그러니까. 차이로 그 감염자들한테 막 점령당하는 어,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리고 그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좀비한테 습격을 받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면서 그 연구소로 가게 되는 플롯인데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규모가 큰 그런 장면을 보면 나중에 좀 떨립니다.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이렇게 벌려놓은 뭐 그런 맞습니다. 게 예. 있어요. 예.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예. 영화들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용두삼이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죠. 꼭 그렇죠. 좀비 영화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발화가 3위로 28위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와, 순위가 높군요. 예, 저는 이 28위로의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 주제를 제가 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 28년 후를 제가 개봉을 기념으로 이거를 잡았던 것도 28위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28위로 순위는 1위입니다. 아, 예.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좀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고. 이거에 대한 네. 설명이 좀 길 것 같으니까 아, 끊어갈게요. 근데 아, 느낌은 예, 딱 예. 옵니다. 그 나는 전설이다를 5위로 놓은 거 보니까 네. 홀로 그거 네, 하는.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28위로를 1위로 꼽았는지 알 것 같아요.